자,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거 한번 커버를 해봅시다. 첫 번째, 뭐 이런 지오메트리가 쓸 때, 뭐 페이스가 됐건 엣지가 됐건 우리가 무브 툴이나 로테이션 툴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그때부터는 익스트루드가 일어난다라는 거 있었고, 저번에 뭐 이걸로 튜브 형태 만들어봤지. 그 다음에 이제 무브 툴도 마찬가지야. 무브 툴에서도 쉬프트 누르면 익스트루드가 돼. 그 다음 요렇게 경사가 져 있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수평 수직에서는 뭐 어떤 형태 하더라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나 엣지를 자르고, 근데 여기서 뭐 얘가 정확하게 뭐 안 들어간 것 같다, 조금 더 커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들은 어쨌든 수평 수직이 월드 베이스에 딱 맞춰서 좌표기에 딱 맞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여도 사실은 이렇게만 움직일 때는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얘가 속해 있는 이 평면 자체가 아무런 변형 없이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말이야, 경사가 져 있는 데는, 자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하는데 내가 여기 포인트를 잘못 그렸어.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잡고 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야, 지금 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다 좌표계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이 경사에 맞춰서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사실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내가 초반에 수업하면서 무브 툴에는 여기에 보면 컴포넌트나 이런 커스텀 모드가 있더라고. 한번 보여준 적 있을 거야. 이 커스텀 모드는 뭔가 하면 내가 움직이는 대상을 내가 설정한 기준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커스텀한 상태에서 나는 얘를 이쪽 세트 페이스 하면 내가 설정하는 페이스 면을 따라서만 움직이게 이 딱 움직이는 매니플레이터를 헷가닥 돌려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이 면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지금 이 매니플레이트가 내가 선택한 이 페이스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움직일 건데 페이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엣지 따라 움직이고 싶어. 요 엣지. 그렇게 해도 이 엣지랑 나란하게 여기 있는 매니플레이트가 헷가닥 돌아가 주는 거지. 근데 엣지일 땐 잘 봐. 어느 한 축이 XYZ 중에 여기서는 이제 Y축만 여기에 딱 정렬이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걸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엣지보다는 평면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옆에 있는 이 평면도 제일 효과입니다. 최소한 평면에 맞추면 축이 두 개는 맞아. 이 축하고 이 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슬라이드라는 거야. 첫 번째 슬라이드 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가 됐든 무브 툴 상태에서, 자 일단 얘를 디폴트로 다시 리셋을 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 슬라이드가 돼. 요렇게 슬라이드 역시 마찬가지 밖으로 삐져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해 있는 여기 요 면에 요 평면상에 얘가 속해 있는 그 페이스 상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어. 근데 슬라이드는 약간 아까 내가 했던 것보다는 조금 제약은 보이지. 여기서 얘를 이렇게, 얘가 되게 조심해서 움직이며 보이긴 하네. 이렇게 여기다 엣지 한번 선택해보고, 얘도 Shift 컨트롤 슬라이드 약간 좀 얘가 딱 여기 한정해서 요 안에서만 좀 움직이는 제약이 생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좀 전에 봤지만 무브 툴에서 내가 커스텀 해서 내가 원하는 뭐 엣지가 됐건 페이스가 됐건 이런 데다가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있는데 얘는 모양에 따라서 약간 좀 건바이건이네. 자 이렇게 됐으면 되게 또 쉽게 움직이거든.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잡고 무브, 근데 그냥 무브가 아니라 그냥 무브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평면을 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Shift 컨트롤 이렇게 슬라이드
약간 더 이상 얘가 못 가는 그런 딱 한계가 있긴 있네. 자, 이런 슬라이드. 그리고 슬라이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여기도 있어. 자, 모델링 툴킷에 보면 여기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이라는데 얘를 슬라이드, 엣지 슬라이드나 서피스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해주면 얘는 그냥 하면 지가 자동으로 오히려 이게 더 편하긴 하네. 자, 이렇게 서피스 이 표면에 맞춰서 자유롭게 슬라이드 해줄 수 있고 슬라이드 중에서도 이제 엣지 슬라이드 하면 얘는 딱 먹네. 아까 컨트롤 시프트 하는 게 아니라 엣지 슬라이드가 기본값인가 보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모델링 툴킷에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에 서피스 슬라이드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일걸? 이렇게. 자, 이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는 이런 평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공면에서도 공면 어지럼 이게 사실 이런 공면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금 이 슬라이드가 켜져 있어 그럴 때 조금만 이렇게 돼도 사실은 공에서는 표가 많이 나. 공면에서는 이게 매끄러울수록 더 표가 많이 나지. 지금 이건 되게 로폴 모델이라서 여기 있는 원래 그 꺾어져 있는 그 공면하고 이게 그건지 한데 옆에서 보면 표현한지. 자, 그래서 얘를 역시 마찬가지 Shift 컨트롤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공면 이 면 자체는 변함없이 얘를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혹은 여기서 서피스 슬라이드 해도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도 슬라이드로 딱 가니까 무브트랙 슬라이드로 바뀌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슬라이드 이 정도만 쓰면 사실 이제 어떤 형태의 표면이라도 내가 원하는 모양 그리고 움직이는데 이걸 쓰든지 슬라이드를 아니면 무브 툴에 있는 커스텀으로 내가 지정한 뭐 페이스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주든지 난 이면에 따라서 얘들이 모두 다 움직이게 하고 싶어. 다 그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됐고 이제 저번에 내가 이제 이거 하면서 하드스페이스 모델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섭디라든지 아니면 스무스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하이폴린 모델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일단 되게 러프한 상태로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 대충 만든 다음에 우리가 스무스를 주면 얼마든지 이런 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섭디를 하든 스무스를 하건 엣지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얘가 자연스럽게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쫙 고무줄처럼 얘가 탄성이 있는 것처럼 확 짜그라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을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부드럽게 할 수는 없을까? 섭디를 할 수 없을까? 그게 이제 그렇다고 그랬죠. 폴리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이렇게 엣지가 있을 때 섭디로 하든지 3을 눌러서 아니면 스무스를 줄 때 이 엣지가 안 무너지게 해주면 돼. 그게 안 무너지게 해주는 방법은 제일 쉽게 옆에다가 지지하는 선들을 양쪽에서 딱 하나씩 잡아주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실린더가 다르니까 엣지 롭이 안 들어가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안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베벨이야. 자, 얘만 가지고 먼저 볼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엣지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베벨 엣지를 주면 베벨이 이렇게 먹는데 자 여기 이제 이쪽 봐봐요. 원래 한 선이 있었는데 얘가 안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파고 먹으면서 쫙 들어가면서 선이 두 개가 만들어지지. 이게 베벨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게 이 챔프라는 얘 때문에 그래. 얘가 켜져 있어서 그런데 만약 꺼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자 끄니까 원래 얘가 있었던 자리에 엣지 그대로 있으면서 얘 기준으로 양쪽에 요거 하나 이렇게 엣지를 만들어주는 게 챔프를 꺼버리면 요렇게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게 너무 폭이 넓어. 이 상태에서 일단 만약에 서브디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돼. 훨씬 더 얘들 간격이 잡아주는 애가 멀리 있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넘어가는데, 얘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예를 들면 여기 것만 좀 더 줄여줘 볼게. 팍팍 바뀌니까 좀 천천히 바뀌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3번 훨씬 더 날카로운 선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옆에 잡아주는 보조선이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날카롭고 둥그스름하고 그 차이가 나고, 그래서 얘부터 또 둥그스름하게 하려면 이렇게 좀 더 멀리 띄워주면, 자, 이런 식으로 훨씬 둥그스름한 형태가 나오니까, 이거는 내 필요에 따라서 스무스를 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스무스를 줘도 이런 식으로 금방 봤던 서브디 모드하고 거의 유사한 그 정도의 형태가 나오는 거지. 스무스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스무스 했을 때 이렇게 되게 날카로운 엣지가 만들어져.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로폴 형태의 폴리에서도 충분히 모양을 우리가 다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스무스 주는 거는 나중에 해도 충분하니까,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전체적인 형태 잡기도 그렇고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작업을 일단 하는 게 유리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는 이제 한번 알아보는 얘기지. 분리 같은 경우에는 자, 유니언이 있고 디퍼런스가 있고 인터섹션이 있는데, 요 차이점은 자, 일단 얘가 있고 얘가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실린더랑 큐브를 이렇게 박아놨는데, 와이어 모드상에서 보자면 이렇게 단지 얘들은 두 개 겹쳐 있기 때문에 얘도 사각형 모양 안으로 파고들인 애 있고 얘는 이렇게 있고 다 있단 말이지. 근데 불린이나 아니면 이런 불린 같은 경우에는 유니언이건 디퍼런스건 인터섹션이건 이걸 하면 얘를 아예 원하는 내가 선택한 이거의 가장 최외곽 껍데기를 하나의 지오메트리로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이건 내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 예를 들면 만약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뭐 유니언 해봐야 뭐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상관없는데, 디퍼런스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큐브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디퍼런스 하면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우냐? 내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그랬죠? 아이스크림, 그 다음 아이스크림 뜨는 숟가락. 첫 번째 선택하는 오브젝트는 항상 아이스크림 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스크림 담기는 통, 거기에 이런 모양의 숟가락을 넣어서 첫 번째, 일단 뭐 유니언은 말 그대로 합하는 거야. 여기 있는 보면 합집합. 자, 일단 유니언을 하고 나면 이렇게 최외곽 껍데기인데, 만약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봐보면 안에 뭐가 없어. 이 사각형 원래 이 안에 있던 이 안에 있던 이 부분이 없어져 버려서 새로운 면을 만들었지. 여기다 엣지를. 이게 유니언이야. 그 다음 디퍼런스는 아이스크림 통, 그 다음에 숟가락, 여기서 퍼내는 거야. 디퍼런스 차이점. 그래서 요만큼 퍼낸 거. 그 다음 인터섹션은 딱 봐도 알지만 교집합이네. 그럼 아이스크림 통에서 숟가락하고 이 둘 다의 교집합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가 될 거니까 결국은 아이스크림 통에서 딱 퍼낸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도 이렇게 모양이 다른 애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얘는 넣고 다시 해볼까? 자,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일단 얘는 얘 먼저 유니언.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선택하고 이거 그 다음 유니언 해봐야 어쨌든 유니언은 결국은 둘 다 똑같이 합집합을 만드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통 숟가락 해서 디퍼런스 그러면 요만큼 퍼낸 게 되는데 이제 이게 사각형의 아이스크림이면 아이스크림을 이런 실린더 모양의 숟가락으로 퍼내시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숟가락 떠낸 아이스크림.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이고 이게 숟가락이면 떠낸 아이스크림. 자, 차이점 알겠지? 딱 디퍼런스에서 제일 큰 그게 나오지. 차이점. 하여튼 뭐를 먼저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는 달라지니까 자, 아까 말했지만 아이스크림 통에 숟가락 그 순서 항상 잘 기억해놔.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해볼 건데 분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 합하고자 하는 혹은 뭐 차이점 내고자 하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딱 엣지 수가 똑같이 딱딱 맞아 떨어진 애들이 제일 좋아. 만약에 한쪽 수가 예를 들어서 다르면 예를 들어서 얘는 12개밖에 안 되는 실린더고 얘는 20개짜리야. 얘들을 일단 분린을 하게 되면 분린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이 만나는 요 면들 얘가 판단을 해서 지금 딱 보면 이미 여기 얘는 좀 더 작은 이 엣지 개수가 페이스 개수가 작은 애니까 얘가 훨씬 더 매끈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 매끈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엣지 여기 있는 엣지 요렇게 애들 만난 데서 여기서는 대응할 만한 엣지가 없잖아. 숫자가 안 맞으니까 얘는 임의로 이 중간에 다시 면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봐도 지금 여기 삐뚤삐뚤 돼 있지만 만약 이거를 유니언을 해주면 이런 식의 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또 일일이 다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케이 여기서 일단 조금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연결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귀찮아.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렇게 숫자가 다른 것보다는 미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딱 아고 맞아 떨어지는 애들끼리 유니를 하면 뭐 이거는 딱 봐도 여기 딱딱 1대1로 1대1로 딱 대응하는 선들이 딱 있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딱 붙어버려. 하나 오브젝트 만들어. 어쨌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되게 가까워서 한정 같지만 혹시 모르는 만약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그런 벌텍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 한다면은 머지 벌텍스 해주고 자 얘랑 비교해봐도 이거는 뭐 굳이 손댈 필요도 없이 한 번에 다 건데 얘는 정리해줘야 돼. 청소를 나중에 그것도 돌아가면서 다. 그래서 분린을 쓸 때는 항상 미리 계산을 좀 플랜을 잘 짜서 두 번 일 안 하게 미리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했고 또 뭐 하나 더 있는 얘도 이거 한 거에다가 이거 다시 유니언. 자 다 깔끔하게 하나로 합해줬고 머지 버텍스 한번 해주고 자 얘도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무스를 준다든지 섭디로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지만 아무것도 잡아주는 없는 엣지는 서로서로 그 사이에서 서로 탄력이 있는 고무처럼 들어간 데는 폭 튀어나오고 여기 있는 데는 폭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거는 우리가 유지를 원하는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폴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양쪽에 잡아주는 애들이 있으면 스무스나 아니면 서티 모드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바꿨을 때도 이 형태를 유지해 준다라는 거. 옆에서 잡아주고요. 오케이. 상태에서 엣지를 넣어주는 제일 쉬운 방법. 베벨.
그리고 요 정도는 알아서 조절을 하고 이 상태에서 쉔프만 꺼버리면 이 옵션만 꺼버리면 안으로 폭 들어가면서 베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엣지 유지하면서 양쪽으로 요 라인만 넣어준다는 거.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쪼고 싶으면 이렇게 쪼아서 이 상태에서 자 서브디 모드로 바꾸든 아주 매끈한 애들이 나오지. 혹은 얘를 스무스를 주건 자 이런 식으로 좀 매끈한 애를 만들 수 있어. 그 다음 뭐 이제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고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거 했지? 이제 박스하고 요런 이제 공면돼 있는 스피어 같은 거 이런 애들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애들 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지만 되도록이면 나중에 청소하기 쉽게 엣지 같은 거를 좀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안 맞춰줘도 대충 한 요정도 되는데 하나 요정도 되는데 하나 있으면 여기 얘만 조금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지.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숟가락 디퍼런스 판했으니까 딱 됐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라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코너도 이런 식으로 서산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제 아까 말한 게 이제 이런 식이지. 얘만 이상하게 삐딱가 돼 있어. 얘를 고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이 면이 부서지잖아. 그때 이제 슬라이드를 하는 거지. Shift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했고 마찬가지 얘도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서브디 모드나 스무스 하면 이렇게 이제 뭉개지겠지 당연히. 그 밑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얘들 다음에 여기도 엣지 여기 자 모든 외곽선은 다 선택했고 베벨 역시 샴푸 꺼버리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었으니까 얘를 서브디 모드로 바꾸든 아니면 얘를 스무스를 주건 잠깐 뭐 얼마나 타이트하게 샤프한 엣지를 하는가는 요거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쪼아주면 또 샤프한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끈한 핫서페이스 모델 같은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작업은 로우 하지만 결과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이폴리 모델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 스무스 주면 그렇게 만들어서 엑스포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얘랑 뭐 하고 싶어 내지는 얘랑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일단 오케이 그러면 엣지가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나가져 있어 주는 게 나중에 얘랑 작업하기 편할 거고 와이프랑 켜고 보면 얘도 이왕이면 여기 가운데 하나 맞춰주고 오케이 얘 조금 이렇게 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해서 할까? 이렇게 하나 정도 선을 더 주고, 그 다음에 여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기 있는 애들하고 사실은 이렇게 맞춰서 하나씩 다 줘놓으면 나중에 일이 좀 수월하긴 한데, 괜히 얘는 올리면 될 것 같고, 얘는 이거 쓰면 되고, 얘는 이거, 그럼 여기다 하나 정도 더 넣어주면 되고, 여기, 오케이. 여기도 좋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일단 맞춰주면, 사실은 나중에 이런 부분, 꼭 지점 부분은 사실 이 모이는 이런 애들은 사실 딱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떼놓는 게 나중에 좀 편해. 여기서 이렇게만 연결해 줘도 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up to you. 조금 떼줘가지고 한번 해줘 볼게. 얘는 이 라인에 맞추고, 얘도 여기에 맞추고, 딱 맞추고, 또 스냅 줘서, 지금 하는 건 다 V 눌러서 여기 포인트에 스냅 줘가지고 여기 딱 라인업 맞추는 거야. 여기도 요 라인, 요도 여기.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얘도 여기, 얘도 여기, 얘도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이렇게 공간을 두고, 자, 됐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숟가락 디퍼런스 파냈죠. 자, 나머지 다 깔끔하게 정리됐으니까 여기 있는 얘 정도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깔끔하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여기서 연결하면 사각형 하나, 여기도 이렇게 하면, 자, 전부 다 사각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사각형 형태가 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 엣지 루프 주기가 딱 좋아. 여기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사각형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멀지, 이렇게. 그래서 이 꼭 지점 부분에 이렇게 45도 이런 식으로 이쪽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유용한 구조야. 이렇게 내려오던 애를 옆으로 쭉 보내는 구조거든, 사실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이래 놓으면 사실 나중에 좀 더 편해, 하기가, 뭐 작업하기가. 뭐 어쨌건 얘 같은 경우도 얘 다 연결이니까 한 큐만 해도 싹 정리가 다 선택이 되지. 레벨 엣지 마찬가지 쉔퍼 꺼버리고, 이 상태에서 3. 자, 아주 매끈하니까 이건 뭐 하드스페이스 모델 하던 아니면 하이폴리 모델 하던 분명히 아까 되게 러프한 애였지만, 자, 이렇게 막 지글지글한 이런 애지만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약간 매끈한 공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도 뭐 같은 방법을 해주면 되는데, 상태에서 여기 좀 아까 얘 한다고 걸리는 데였구나. 그럼 얘도 정리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려 올라간 애들이. 내려주면 되고, 이제 됐을 거. 하여튼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여기 맞춰가지고 또 줘야 되는데 괜히 뭐 무거워질 것 같아가지고 안 했거든. 대형되는 선이 오케이. 일단 그러면 한다면 뭐 얘도 앞에서 하자. 자,
일단 얘도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 주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 줘서, 여기에 만날 때 나중에 여기 약간 공간 좀 주려고 한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고, 여기도 이 정도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 이제 얘들만 해줘도 되는데, 오케이. 여기에 대응하고, 여기는 좀 남아서 날리고, 여기는 모자라서 날리네. 아까 제한다고 만든 선이기 때문에 뭐 다시 지우기는 그렇고,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일단 여기에 하나 맞춰주고, 네. 저쪽에 하다가 가운데는 영향 끼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도 여기. 이제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얘를 바꾸는 게 되니까 다 선택하지 말고, 여기서 얘들은 빼주자고. 이쪽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얘들 정도만 여기 좀 뒤에 선택이 되어 있구나. 여기 자, 여기 남는 애는 나중에 여기에 선 하나 더 이쪽에다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 어쨌건 이 상태에서 자 대충 뭐 여기 들어갈 애들은 가운데 선 하나 줄까? 가운데 선을 하나 주고 얘도 하자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다 됐고,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엣지를 정리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아이스크림 숟가락 디퍼런스 이렇게 깔끔하게 파실 거고, 여기 이건 뭐 남는 선이었으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이것만 했는데, 얘도 저쪽 애들은 상관없는 애들은 빼버리고 상관 있는 애들만 한번 해보면, 얘를 아예 여기에다가 하나 맞춰놓고, 얘도 여기에 딱 맞춰서 얘랑 디퍼런스. 그럼 여기 선 정리할 게 좀 줄어들었지? 일단 뭐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눠줄 때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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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이 안에는 오히려 선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안으로 접어 넣어 주자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로, 얘도. 자 그럼 일단 모든 선들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엣지 이렇게
해서 레벨 어딘가에 빠진 게 있나 본데. 이렇게 베벨이 잘 안 먹을 때는 뭔가 엣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멀지 다시 한번 해볼까. 지 베벨 베벨 준데 얘가 왜 그러죠?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네. 온 하고 이게 베벨 값은 모양에 따라 좀 그렇긴 한데 잠깐만. 이게 어떨 땐 되게 같은 사이즈 줬는데도 되게 작게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 그때는 이렇게 프랙션 값을 따로 조절해줘. 20은 해야 편하겠다. 여기에 뭔가 엣지가 문제가 있었네. 엣지 된다 벌텍스가. 다시 보자. 이게 머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 여기 보니까 머지가 그 값이 이걸 커버 못할 만큼 좀 떨어져 있었네. 완전 스냅핑이 안 됐구나. 오케이, 이럴 때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따로 줘야 돼. 걔만. 아니면 이 멀지 해줄 때 이 값 자체를 좀 더 올려주면 되는데 그럼 다른 데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아까 문제 생겼던 여기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머지를 두 개만 잡아서 하면 얘는 아무리 멀어도 두 개만 잡혀 있는 벌텍스는 머지가 돼. 이제 됐을 거 아니야. 예, 그걸 선택이 되는 거 보니까 될 것 같네. 예. 베벨 이제 제대로 먹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땐 저렇게 베벨 줬을 때 이렇게 베벨 확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 좀 찾아야 되는데 거의 10중 8구는 어딘가에 벌텍스가 떨어져 있어. 아까 쟤들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꺼버리고 얘를 좀 더 타깃하게 넣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서티 모드로 바꾸든 얘를 듀플릿해서 자 로우 상태인데 스무스를 한번 주건. 스무스도 사실은 이 단계 이 디비전 레벨을 가지고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데 1만 하면 거의 막 더블 된다 생각되고 2를 하면 4배가 되겠지.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웬만큼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안 뭉개지면서 엣지, 날카로운 엣지 유지하고 이런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